오늘 택시비는 이걸로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태수의 시선이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락과 보온병이었죠. 태수의 눈이 놀란 듯 흔들렸어요. 1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면서 이런 승객은 처음이었거든요. 윤정의 수줍은 미소에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윤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흐린 아침, 햇살이 빈 침대 한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보야, 오늘도 보러 갈게. 윤정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멀게만 느껴졌죠.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윤정은 현관 앞 신발장에서 늘 신는 검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꽃 한 송이와 작은 과일 몇 개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이런 일상이 벌써 1년째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윤정은 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버스를 타려 했지만 환승이 2번이나 필요했거든요. 특히 무릎이 좋지 않은 윤정에게는 택시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같은 택시가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중년 남성이 운전하는 회색 택시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같은 택시를 보니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거든요. 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해온 그는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사연을 말이죠. 대부분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이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어요. 차림새는 단정했지만 어딘지 슬픔이 배어있는 얼굴이었고 가방에서 풍기는 국화향기가 묘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태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직감이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윤정이 택시에 올라타자 태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수공원 묘지로 가주세요. 역시나 그곳이었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시동을 걸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윤정은 가방 속 국화꽃을 만지작거렸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길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했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라디오도 틀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죠. 이런 승객들에게는 정적이 더 좋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백미러로 윤정의 모습을 훔쳐보면 그녀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여보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지. 윤정아, 너무 오래 울지는 마라. 그런데 나는 아직도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애써 참았죠.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건 남편이 싫어했던 일이었거든요. 공원묘지에 도착하자 윤정은 택시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실 건가요? 태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에서 내렸죠. 태수는 그녀가 묘지 입구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내일도 이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같은 시간에 태수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대기했습니다. 윤정 역시 정확히 9시 30분에 나타났죠. 이제는 서로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윤정과 태수 사이에는 묘한 익숙함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목적지를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윤정이 택시에 오르면 태수는 자연스럽게 공원묘지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의 대화는 인사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하늘이 흐리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옷이 꽤 젖어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있어도 될 텐데. 하지만 남편 생각에 집을 나선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차에 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윤정이 미안해하며 택시에 올라타자 태수는 조수석 서랍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쓰세요. 감기라도 드시면 안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윤정은 의외의 친절에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만났던 택시 기사들 중에서 이렇게 세심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윤정은 처음으로 태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태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죠.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정겨웠습니다. 매일 공원 묘지에 가시는데 혹시 가족분이 계신가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거기 있어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셨군요. 자주 가시니 얼마나 그리우실까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그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냥 이제 그만 놓아드려라는 말만 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못 알아보기까지 했는데도 제가 곁에 있으면 편안해 했거든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부인께서 계셔서. 남편분도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을 거예요. 태수는 백미러를 통해 윤정의 표정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지만 애써 참으려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윤정이 화제를 돌리려는 듯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10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는데 지금은 다 컸네요. 태수의 목소리도 어딘가 쓸쓸했어요. 자식들과는 1년에 한두 번 만날 뿐이었고 그마저도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그러면 기사님도 혼자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죠. 각자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한 편안한 정적이었습니다. 공원 묘지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윤정이 택시에서 내리며 수건을 돌려주려 하자 태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또 만날 테니까요. 윤정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태수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죠.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윤정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걸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참 친절한 분을 만났어. 당신처럼 다정한 분 같았어. 그리고는 자신의 말에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죄스러웠거든요. 미안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윤정과 태수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교통 상황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태수는 윤정이 퇴직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윤정은 태수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친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걸 듣게 되었죠. 어느 화요일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거였죠. 서둘러 나오느라 현관 신발장 위에 놓고 온 지갑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태수의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젠 약속이나 한 듯이 태수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윤정은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집에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윤정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괜찮습니다. 자주 타시니까. 다음에 함께 주시면 되죠. 태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택시 운전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뻔하게 굴거나 아예 도망가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정은 정말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윤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타시기 전에 미리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날 오후 윤정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했어요. 그동안 택시비만 내고 끝이었는데 오늘 일로 인해 태수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죠. 선생님이셨으니까 정성스럽게 뭔가 만들어드리자.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작은 보온병과 도시락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온병에는 직접 끓인 따뜻한 차가, 봉지에는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싸주던 그 김밥이었죠. 기사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윤정이 보온병과 김밥을 내밀자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우와, 너무 감사한데요. 택시비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태수는 윤정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김밥 한 조각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과 계란의 부드러움, 그리고 김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정말 맛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예전에 남편한테 자주 싸줬던 김밥이에요. 윤정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오랫동안 이런 마음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날부터 윤정은 가끔씩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날은 따뜻한 차를, 어떤 날은 직접 만든 밑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서 가져왔죠. 태수도 그런 윤정에게 고마워했어요. 가끔은 윤정이 좋아할 만한 과자나 과일을 사서 차에 준비해 두기도 했고요. 기사님, 이런 건 언제 사신 거예요? 그냥 지나다가 보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배려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윤정에게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즐거움이 생겼고, 태수에게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함이 생겼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택시를 타는 윤정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과 주변 상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 매일 같은 택시를 타던데?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택시기사랑 벌써 연애를 하나?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소문들이 윤정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윤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죠. 아직 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은 참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된 걸까? 그냥 친절한 분이라 고마워했을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태수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태수였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나눈 대화를 되새기곤 했죠. 이런 자신의 마음이 남편에게 죄스러웠어요. 미안해, 여보야.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태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료 택시기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말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야, 태수야, 요즘 고정 손님 생겼다며? 부러운데 중년 아줌마랑 친해졌다는 소문 들었다. 조심해, 괜한 오해받을 수 있어. 태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곡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정이 택시에 올라타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젯밤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사람들 말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너무 성급한 건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윤정이 남편 묘소로 향할 때 태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고 중간에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태수는 차에서 기다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나 해서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윤정은 남편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어. 나는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말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 했죠. 윤정 씨, 태수가 달려와서 윤정을 부축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윤정이 비틀거리는 걸 본 순간 무의식적으로 뛰어나온 거였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윤정은 태수의 팔에 기대어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윤정이 말렸지만 태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윤정을 부축해서 택시까지 데려간 다음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윤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태수가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윤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되고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윤정은 태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태수는 윤정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신했죠.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에 다녀온 후 윤정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태수가 자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준 그날 이후로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태수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이 자신의 품에 쓰러졌던 그 순간 뭔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이 여성을 그냥 승객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싶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상대는 남편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이니 함부로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수는 깊은 결심을 내렸어요. 윤정 씨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러서는 게 맞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윤정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내가 계속 나타나는 한 소문은 그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태수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일부러 윤정과 만나지 않기로 한 거였죠. 금요일 아침 윤정은 평소 시간에 아파트 입구에 나왔어요. 하지만 태수의 택시는 오지 않았죠. 다른 택시를 타고 묘지에 갔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다른 택시를 타면서 윤정은 태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단순히 택시를 태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윤정은 점점 초조해졌죠. 혹시 자신이 그날 너무 차갑게 대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어요. 기사님이 안 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남편 묘소 앞에서 중얼거리는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태수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 없는 일상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흔들려.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윤정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마음속으로는 태수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태수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윤정을 만나지 않으려 다른 노선을 다녔지만 하루 종일 그녀 생각뿐이었거든요.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혼자서 잘 다니고 있을까? 자신을 기다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피하는 게 정답인가? 태수는 매일 밤 자문자답을 반복했어요. 윤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어요. 만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둘 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죠. 2주일째 태수가 나타나지 않자 윤정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결국 용기를 내어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태수라는 기사님 계신가요? 회색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아, 김태수 기사님 말씀이시죠? 네, 계십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니에요. 그냥 안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피하는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윤정의 아들 진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평소에도 안부 삼아 자주 찾아오긴 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잠시만 이야기 좀 해요. 32살의 진호는 회사원으로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바로 옆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소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특히 더 진지해 보였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와서 표정이 그러니 엄마가 요즘 택시기사랑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소문이 진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매일 같은 택시를 타고 도시락까지 싸준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진호야, 그건 그냥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신의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내가 오해하고 있어. 그분은 그냥 친절한 택시기사님일 뿐이야. 그런데 왜 도시락을 싸주고 매일 같은 분 택시를 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상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엄마가 힘들어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진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있고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도 걱정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겠어요. 어떤 분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안 돼. 괜히 그분한테 피해주면 어떡해 해. 하지만 진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틀 후 진호는 어머니가 평소 택시를 타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태수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알아냈거든요. 동네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엄마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게 싫었습니다. 마침 태수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드는 걸 보고 차를 세웠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죄송한데 혹시 김태수 기사님 맞으세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윤정 씨 아들입니다. 그 순간 태수는 상황을 짐작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타세요. 진호가 택시에 올라타자 태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기보단 저희 어머니가 매일 기사님 택시만 타고 도시락까지 싸준다던데 이게 오해인가 해서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부탁드린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매일 같은 시간에 묘지에 가시길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도시락까지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하루는 택시비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괜찮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고맙다면서 김밥이나 차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받기 싫었지만 어머님이 너무 미안해 하셔서 태수의 설명을 들으며 진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럼 다른 의도는 없으셨던 거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승객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그냥 말벗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도 혼자 살거든요. 이혼한 지 10년 됐고 자식들도 다 커서요. 그래서 어머님의 외로움이 더 이해가 됐어요. 진호는 태수의 진솔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요즘은 왜 안 오세요? 어머니가 계속 기다리고 계시던데 그게 소문이 날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피했어요. 어머님한테 피해가 될까 봐서 동네의 시선들 때문에 윤정 씨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호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호와 태수의 대화는 이 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은 두 사람은 윤정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사실 저도 어머니가 걱정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웃는 일도 없고 매일 묘지에만 가시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시더라고요. 가끔 미소도 짓고 전화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그게 기사님 덕분이었군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계속 어머니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물론 남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진호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락해 주다니요. 정말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어머니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제 좀 웃고 사셨으면 해서요. 그날 저녁 진호는 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택시 기사님을 만났어요. 윤정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호야, 그분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진호는 태수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에게 전해줬어요. 윤정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죠. 나는 내 남편만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윤정이 눈물로 고백하자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3주 만에 태수의 택시를 다시 탔어요. 서로 마주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제가 어색하게 해서. 피하신 거죠? 둘 다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어요. 아드님이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아드님 때문에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윤정과 태수는 다시 일상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드라이브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 다녀오신 후에 잠깐 드라이브 할까요? 정말요?
윤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날 오후 태수는 약속대로 윤정을 데리러 왔어요. 두 사람은 한강변 도로를 따라 천천히 드라이브를 했죠. 기사님, 아니, 태수 씨. 윤정이 처음으로 태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윤정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윤정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찾았어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죠. 몇 달이 흘러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윤정은 태수와 함께 남편 묘소를 찾았어요. 태수도 꽃을 들고 함께 절을 했죠. 여보, 이 사람 덕에 나 이제 웃어. 당신이 떠난 후로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되찾았어. 윤정이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어요. 태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윤정 씨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죠. 요즘 행복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다 윤정 씨 덕분이에요. 태수가 윤정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밥 먹으러 올 거죠? 당연하죠. 윤정 씨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어요. 각자 상처받고 외로웠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윤정은 남편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고 태수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인연은 서로에게 새로운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